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화 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별장 근처에서 운항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민간 위성기업 플래닛랩스는 원산 앞바다에서 80m 길이의 유람선이 활동하는 사진을 2차례 촬영했습니다. 유람선은 지난달 27일 갈마반도에서 90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난 5일에는 갈마 별장 해안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워터슬라이드와 국제 규격의 수영장도 갖춘 이 유람선은 주로 김정은 일가가 사용하는데 외국 귀빈을 태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학 한반도 안보전력연구위원은 여름철을 맞아 김 위원장 혹은 일가가 전용 유람선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 유람선 운항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한국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딸 김주혜가 현지 지도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가족들이 이미 여름 휴가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람선 운항 일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 일정과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길이가 50, 60, 80m에 달하는 김 위원장 전용 호화 유람선이 총 4척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롤스로이스와 렉서스, 마이바흐의 최근 명단에 추가된 아우루스까지 최고급 차량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인데요. 김여정의 디올백과 최선희의 구찌백, 김정은 딸 주혜의 디올 코트까지. 안녕하세요. 외교안보 뉴스를 정밀 타격하듯 풀어드리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저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정은의 에마가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불거지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급 차량 등 사치품 수입을 금지한 UN 대북 제재 결의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켜켜이 쌓아온 대북 제재, 그리고 위기에 몰린 감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엔에는 북한이 실제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피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공인된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 패널들이 지난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어떤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부품을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한글 지음 모양의 글자와 112라는 숫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지난해 2023년을 112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연도를 따지는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전 세계가 2023년을 지나고 있는 동안 북한만은 112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장을 마친 전문가 패널은 이 미사일이 북한산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지은 보고서를 작성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에 근거해 출범했습니다. 15년간 사실상 탐정 역할을 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온 이 감시기구가 최근 한순간에 갑자기 증발했습니다. 김여정의 디올백과 최선희의 구찌백, 김정은 딸 주혜의 디올 코트까지. 유엔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This is almost comparable to destroying a CCTV to avoid being caught red-handed.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제재 위반 의심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아 1년에 2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해왔습니다. 자칫 안이해질 수 있는 대북 제재 이행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패널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 나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영국 외교관 출신의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제재위 활동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I'm afraid to say, though, that two colleagues on the panel act consistently in the interests of their own countries, and they misuse the principle of consensus
in order to prevent the panel from reaching the conclusions it really should as an independent organisation.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의 반대로 담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적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죠. But when you read the report, I would just urge you to read it in that light, that it is actually a seriously diluted document that doesn't say what it could and should sa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전문가 패널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지지 않은 채 매년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매해 3월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패널 활동을 연장하려 했는데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는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13 votes in favor, 1 vote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owing to the negative vote of a permanent member. 러시아의 거부권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불만이 있더라도 임기 연장에 동의해온 러시아가 돌연 입장을 뒤바꾼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이미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필요해졌어요. 북한이 러시아의 세계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 그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외교 전략에 상당히 부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러시아는 심지어 대북 제재 결의 내용에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넣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널 임무 연장에 동의할 테니 그럼 대북 제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자고 제안한 겁니다. 한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던진 겁니다. 결국 진통 끝에 감시 활동은 종료됐습니다. 패널 임기가 끝나기 전 유엔을 담당하는 미국 대사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까지 달려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판문점 방문은 언론을 대동한 상태로 이루어졌는데 핵심은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단, 어떻게든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We cannot allow the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ere doing to lapse. I don't expect that they will cooperate or agree with any efforts, but that is not going to stop us from finding that path moving forward. 군사분계선 넘어 판문각에선 북한 군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면서 다시 무장한 상태로 경계를 서던 이들은 카메라와 만원경을 들고 미국 대표단과 취재진을 체증해 갔죠. 북한은 감시기구를 없애준 러시아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ighly appreciate Russian Federation's veto as an independent exercise of the right to international justice and impartiality.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차관급 인사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통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이 한 땀 한 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울리고자 한다면서 자신들 문제 말고 요즘 가장 심각하다는 중동 사안에나 신경 쓰라고 비꼬았습니다.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거라며 훈계하는 듯한 담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새 감시기구 등장 가능성에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 대북 제재가 채택된 건 북한이 ICBM인 화성 15형 발사를 단행한 직후인 2017년 12월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엔 회원국에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고 한 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연간 50만 배럴까지 한정하자는 합의가 가능했죠. 북한 해외 노동자도 돌려보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숨통을 조금씩 열어줬다고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어느 수준이든 제재는 모간의 가시처럼 매우 성가신 존재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담판에서도 북한이 내세운 조건 다름 아닌 대북 제재 해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감시기구가 사라졌다고 해서 대북제재 이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안도 모색되고 있죠. Is this something you hope you'll be able to set up in the next few months? It certainly is something we're working very urgently on doing with all of our colleagues here.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중국 역시 적당히 걸음을 맞추는 지금은 제재를 쌓아 올렸던 과거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아마 수용을 할 거란 말이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 있잖아요. 국제법 위반이지만 서부 복구를 위해서 대거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러시아는 스스로가 지금 인구가 희박하고 노동 인구가 지금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북한의 몸값은 높아졌습니다. 북한으로선 좋은 시절을 만났다고 해야 할까요? 북한은 최근 이란과 벨라루스와도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면서 반미 친러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5선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자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아닌 북한이라는 평가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김정은 총비서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평양체육관 앞 광장에 도열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새 차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있고 트렁크에는 S650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2019년부터 출고된 신형 벤츠 마이바흐 차량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김정은 차량과 비교해보니 이전 차량에는 뒷문 후면에 마이바흐 마크가 없고 트렁크에도 S650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때에도 이전 전용차를 열차에 싣고가 사용한 만큼 전용차 교체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벤츠 마이바흐 S650은 배당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차량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 벤츠 차량의 북한 반입 경로를 추적한 결과 4개월 동안 5개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벤츠 차량이 북한에 들어갔다면 역시 여러 나라를 거쳐 북한에 밀수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에 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